네, 북한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뒤에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경고 메시지에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인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잠시 연결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 물리적. 자, 물리적이라는 말은요, 뭐 힘을 쓴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 지역에 직접적으로 소위 그 포공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단행을 해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뭐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긴 하나, 예,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이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그 군사적 위협, 강성 발언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레이더가 가서 이렇게 서 있고 이러면 거기에다 대고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예, 북한이 자기들이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 핵 미사일 자체를 또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또 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또 다시 자기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야 자기들의 핵 미사일의 위력을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고 또 실제로 위협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냥 위협에 끝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뭐 하겠다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동북 간의 관계, 이 군사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확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은 아직까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확전을 시킬 만큼 준비가 돼 있거나 혹은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좀 정치 외교 군사적인 발언 이런 수준으로 봐서 소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간시키고 또 그 이간시켜서 또 그 틈을 외교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그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뭐 지난 토요일이었죠. SLBM도 발사를 했고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다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SLBM과? 예, 바로 그 연속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와 같이 이런 것을 방어용 무기에 있어서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위력을 가진 그런 그 공격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잠수함 자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사전에 레이더로 판명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 사드조차도 북한을 그 위협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위력을 시위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자체 이것을 자기들이 무력화시키겠다 공격을 해서 이런 이제 위협 공세를 동시에 편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 미국이 한미 군사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의 그 강력한 그 핵 군사력, 핵미사일 군사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시위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니까 바로 SLBM 쐈고요. SLBM 쏜 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LBM을 쏘면 우리가 사드로 막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는 SLBM을 사드로는 막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뭐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SLBM을 만약에 북한이 쏘았을 때 예.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쏘는 그 위치 자체가 사전에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갑자기 사실은 물속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잠수함, 북한의 잠수함을 이동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그것을 쏘았을 때
적어도 200km 이상을 200km 내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레이더를 통한 정보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드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 이것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비현실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레이더를 바다에다 대놓고 있어야 됩니까? 산악 지형이 아니라? 그렇지 평소에? 않죠.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은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게 포착이 가능한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탐지 가능한 그런 장비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와 동시에 이것도 보다 더 현실로 되고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동안에 알려졌던 것보다 사드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국방부가 좀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사드 배치 지역 지금 뭐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우리 동네 안 됩니다. 지금 뭐 칠곡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 뭐 중부지방도 그러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거 발표 언제쯤 어떻게 정확하게 나올까요? 정확한 건 제가 얘기 드릴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그 발표라든가 이런 것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비교적 몇 주 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발표하는 그 자체를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빨리 이 지역을 또 밝히고 그 발표와 동시에 이제 이것을 배치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이거 미루면 안 된다.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금 중국, 러시아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발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반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중국 쪽. 이것은 이제 중국 역시도 이것이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안보적 대화라든가 이런 외교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통해서 이것이 상당한 부분 저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